안녕하세요. 베나TV 장보경 PD입니다. 베나TV는 후원금과 광고료를 제작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지만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끝까지 꼭 봐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베나TV 영상이 널리 알려지도록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민해. 지금 와서는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5 이상부터 예민해. 난 4살. 귀엽다 20대들. 30대? 계란 한 판 채웠죠? 대박. 넘었어. 넘었지. 그러니까. 요즘 계란 한 판이 28알인가? 30대를 안 봤죠? 네, 동안이시네요. 나만의 잘 적응한 거예요. 대화에 습기가 없어. 백화점에서 굉장히 일한 드라이. 분이에요. 맞다, 면세점이지? 면세점이지? 인천공항 면세점. 맞아. 잘 적응하신 거예요. 저런 분들이 와가지고 물건 하나 사고는 굉장히 자기 그렇게 안 보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안 사주면은 그렇게 보인다고 얘기를 해. 아니, 사주면 사주면 동안이라고. 동안이네요. 룰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탈북 청소년들에게 사회입니다. 저희 한국, 중국의 탈북한 청소년들 그리고 북한에 아직 탈북할 청소년들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정착을 위해서 배울 것들 그리고 실제로 탈북 출연진들이 실수를 통해 배운 경험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탈북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에티켓, 기본 예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각자들 경험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남한에 정착하면서 제대로 기본 예의를 지키지 못해서 난감했던 경험들 하나씩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나씩 얘기해주세요. 네. 뭐부터 얘기할까요? 정말 많죠? 많을 것 같아요. 청문회 나온 것처럼. 아 그래요? 알겠어요. 지금 키워드들이 몇 개가 있는데 유성 씨부터 그러면은. 또 저예요. 제일 가에 있으니까. 제일 가에 있으니까. 가에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재밌는 것 같아서. 네. 시간 얘기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유성 씨가. 시간 얘기는 제가 할 얘기들이 좀 많아서 그건 좀 뒤쪽으로 빼고. 그럼 제가 네. 하지 말아야 돼. 네. 왜냐면 제가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그런 주제가 안 돼요. 네. 유성 씨는 그 더치페이 때문에 좀 남한에 와가지고 많이 경험들이 좀 있다고. 그렇죠.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 전학을 갔을 때 뭔가 어리석은 마음으로 이제 뭘 이렇게 물질적으로 친구들한테 사주면서 그 친구들 내 편으로 만들자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잠깐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한국 생활에 그래도 적응을 좀 잘하라고 매일 5,000원의 용돈을 꼬박꼬박 주셨어요. 근데 그 돈이 저는 이제 그렇게 귀중한 돈이고 많은 돈인 줄 모르고 이제 친구들한테 아이스크림 하나가 500원이니까 그냥 펑펑 썼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 내 주위로 많이 몰렸던 이유가 일단 사실 그 친구로 하면 아이스크림 하면 또 빵 하나, 유성이 하면 아이스크림 그렇게 약간 이런 걸로 제가 그래서 약간 뒤통수 맞는 기분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는 그렇게 사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이제 몸으로 체험했던 적이 있죠. 근데 북한에서 이게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사주면? 뭔가 잘 사는 집 애들 옆에 보면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이제 몸에 뱉죠, 저는. 네. 사실 걔네들은 얘가 정말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얻어 먹으려고 하는 건데 그걸 이제 남한. 네, 거기 이제 남한에서는 절대 안 통해요, 여러분. 네. 그 수법을 잠깐. 그렇게 친구를 사귀는 게 아니죠. 맞아요. 마음으로. 그것도 그렇고 남한에는 더치페이 문화가 굉장히 형성이 잘 되어 있잖아요. 최근에 많이 자리 잡았죠 또. 그렇죠. 각자 돈을 내는 그거. 근데 이게 참 저는 이제 약간 그 학교를 다닐 때 1살 정도가 형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형이면 좀 더 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아직도 안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면 1시간 하면 이제 5명에서 6명에서 10,000원. 그러면 그거를 다 뜯어서 내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럼 내가 3,000원 낼게. 이렇게 처음에 쿨하게 넘어갔던 부분들이 이제 친구들이 약간 굳어지는 문화로 되더라고요. 친구들끼리. 그냥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래가지고 너 그렇게 내는 거니까 너 이번에도 그렇게 내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그건 돈 문제에서는 확실하게. 요즘은 내가 그런 거 있어. 술자리 가면 이렇게 마시잖아요. 같이 먹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뭘 하나 시켰는데 보경 씨가 잘 안 먹었어. 근데 난 되게 많이 먹었어. 먹다 보면 나중에 이제 돈 계산을 더치페이를 할 때 그 사이즈를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내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은 대로 10만 원이 나오면 내가 아까 그런 게 있으니까 술을 좀 해서 한 4만 원 내야겠다. 그럼 먼저 그냥 치고 들어가는 거지. 나 이거 낼 테니까 나머지 애들 알아서
이렇게 굉장히 해서 센스가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센스가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여자들도 저런 게 있는 게 우리 카페 가서 뭐 시킬 때도 보면은 뭐 리조또 하나 시키는 애가 있고 뭐 샐러드 하나 시키는 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애는 리조또도 시키고 샐러드도 시켜서 혼자 먹는 애가 본인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계산은 아니 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왜 그러세요 진짜. 근데 듣고 있는데 막 그런 애들이 있으면은 계산할 때 터치페이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똑같이 이게 n분의 1을 해야 되는 생각이 잔머리가 이렇게 굴러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속물이 다 됐네. 그러면. 근데 이런 게 있었어요. 약간 정말 진정한 친구라면 돈 따위를 생각해야 되냐. 약간 이런 맞아요. 생각이 저는 있었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으니까 진정한 친구일수록 돈 문제를 확실하게 하자라는 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터치페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중국에서 좀 한 2년 정도 살면서 이제 중국에선 터치페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뭐 돈 있는 사람 내고 뭐 이렇게 먹자고 한 사람이 이렇게 당연히 내는 거를 그렇게 중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근데 한국에 오니까 그게 진짜 익숙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엔 이렇게 내가 내주고 막 뭐 이러다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맞아. 항상 내는 사람 항상 내는 사람만 내고 딴 사람들은 이렇게 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래 이제 누가 뭐 먹었지 뭐 이렇게 해서 자기 먹은 거 자기 계산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터치페이랑 저도 몰랐죠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노비로 한번 이렇게 딱 낙인이 찍히면 그쵸. 가야 되는 거죠. 호구로 한번 낙인 찍히면 계속 그렇게 가야 돼요. 배신감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만나는 사람끼리 만나서 이렇게 뭔가 계산하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면 계속 제가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순간 생각이 딱 바뀌어서 왜 나만 계산해야 돼? 이제 다른 애들 내봐, 돌아가면서 내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피해 있으면은 그때 돼서 애들이 더치페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산할 때는 하려는 시도도 안 하다가 그러면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신감 들어. 너무 배신감 들고 상처 들고 대신 그 애들 안 보고 싶어져요. 정말 사소한 걸 수도 있는데 그 사소한 거에서 금이 가더라고요. 돈 때문에 친구 또 이게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친구라면 그 돈 때문에 감정을 상하기 전에 이렇게 뭔가 확실하게 선을 긋고 가야 확실한 게 더 제일 오래 좋은 것 가고 같아요. 더 이렇게 그게 이상하거나 나쁜 건 아니에요. 절대로. 저는 터치페이에 대해서 되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온 사람들 저도 이제 그랬지만 이게 익숙치가 않아요. 터치페이 또 나누는 것도 머리 아프고 이러니까 이게 참 익숙치가 않아서. 우리가 북한 문화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북한은 이렇게 뭔가 집에 좋은 일이 있고 경사가 있으면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는 그게 있거든요. 따뜻한 말 이런 마음. 네, 근데 또 북한은 또 상대적으로 외식 문화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누가 결제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전혀 없죠. 그냥 집에 초대해서 이렇게 대접하고 이런 거에 익숙하니까 먼저 누군가가 야 뭐 내일 보자 이랬으면 그 보자고 한 사람이 대접하는 걸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거를 함부로 말 못하겠더라고. 야, 술 한잔 하자가.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현민 씨가 사야 되는 걸로 저희는 나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도 그러고 살고 있어. 그리고 인식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밥 한 번 먹자 이러면은 이 사람 오늘 좋은 일 있나? 그럼 한턱 쏘겠나 보다. 이 사람이 그냥 나한테 밥을 사주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 사람 밥 한 번 먹자는 사람이 연락이 없으면 뭐야? 자기가 먹지 않았고 왜 연락이 없어? 그건 남한 사람들이 그런 빈말로 약간 인사치레 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뻐졌다, 살 빠졌다, 뭐 아니면은 뭐 연락할게, 나중에 연락할게, 뭐 언제 밥 한 번 먹자 그런 것들 오해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했던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누가 먹자, 누가 하자 했던 사람이 이제 그거를 다 돈을 내고 다 관리를 하는 그런 걸 알아듣기 때문에 밥 한번 먹자 하면 이 사람이 사주는구나. 그걸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인사뿐만 아니라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근데 그 사람은 연락 안 하잖아요. 네. 진짜로 밥 먹자고 안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을 만나서 먹었어요. 근데 헤어지면서 내가 또 연락할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이나 내일 연락하겠구나 해가지고 카톡해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보고 기다리고. 근데 본인은 또 안 해. 자존심이 있어서 또 본인은 안 해.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평생 안 올 수도 뭐야 있죠. 이 사람 뭐야 그렇게 이런 감정을 가지고 다음에 이 사람 만나면은 조금 이렇게 나는 이 사람한테 있어가지고. 오해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은 아무렇지는 않아요. 그게 더 화가 나요. 왜냐면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그 연락이 안 와서 엄청 기다렸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더 화가 나지. 그러면 막 토라져 있어가지고 뭐야 저번에 내가 사줬는데 사준다고 해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있어. 근데 그게 뭐 북한 사람 이런 탈북민뿐만이 아니라 남한에서도 그게 있어요. 오해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되게 큰 부분이에요, 사실. 그거 말고도 말로 혹시 오해하는 부분들 아니면 말 실수 같은 거 한 적 있어요? 말실수 뭐 어떤 거? 저희 이제 북쪽 사람들이 북쪽 사람 탈북민들이 대부분 이제 남한 사람들에 비해서 좀 직설적이에요. 직설적이다. 성격
직설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발언도 직설적으로 하는 거예요. 표현이. 그냥. 맞아. 표현이 네. 그래. 언어 표현. 그래가지고 좀 많이 오해를 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저희 뭐 휴식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 몇 살처럼 보여요? 막 30대처럼 안 보여져 이러는데 맞아요. 저한테 만약에 물었으면은 이분은 지금 남한에 잘 적응하신 거예요. 근데 저한테 물었으면 아니요 30대 좀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날 보고 그러니까, 얘기해요? 여기 30대는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선의의 거짓말.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 그런 거 화이트 라이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요. 선의의 선의의 거짓말. 거짓말. 네.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그냥 보는 대로 이렇게 뱉는 거예요. 필터링이 안 이렇게 되고. 막 많이 잠겨두잖아요. 이렇게 막 감사한데 이제 뭘 만약에 펜이 없어요. 그럼 펜을 이렇게 성현 씨한테 내가 줬잖아요. 그럼 이거를 잘 쓸게 막 이런 말을 할 줄을 몰라요. 뭐 잘 쓸게 고마워. 근데 고마운 거는 당연하게 고마운 건 자기는 아는데 그거를 표현을 못 해요. 생략을 하는구나 그냥. 네, 그러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야 내가 줬는데 왜 고맙지 않나? 막 감사하면 왜 당연하게 생각하지? 그런 거가 있죠. 감정은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건데 안 하는 표현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고 막 나쁜 일이 만약에 있었어요. 그러면 뭐지? 왜 그냥 이렇게 뭐야 쌓여두고 있다가 이제 막 그거를 그때 이렇게 막 나 이거 좀 이렇게 좋게 풀 수 있는 것도 그걸 풀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잠겨두고 있다가 막 순간에 욱하고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왜 이러지? 평상시에는 정말 그냥 조용히 막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폭발해 버리면 그때는 또 인간관계가 벌어지고 또 감정 이러는 표현 거죠. 자체가 잘 안 되는구나. 근데 저도 일하면서 탈북자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말이 굉장히 잘 못해요. 예, 어려워요. 어색하다 간지럽다 못하겠다 이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북한에서는 그런 말을 잘 안 써요? 잘 쓴 친구들끼리는 이제 막 이렇게 펜 주잖아요. 야 너 당연히 나를 줘야 되는 것처럼 나 이거 펜 좀 쓸게 가져가면 끝이에요. 그러고 막 이렇게 쓰다가 진짜 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저는 이렇게 막 필통이 진짜 그 막 2단 필통, 3단 필통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다녔거든. 밑에는 뭐 색연필, 위에는 뭐 지우개, 그렇죠. 뭐 줄자 막 이런 열매, 거. 열매 위에는 뭐 볼펜 막 이렇게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럼 오면은 이렇게 열면 3단을 이렇게 열어요. 무슨 메이크업 상장 네. 그러면 이제 이진아 나 이거 하나 쓸게 하고 가져가고 없어요 쌩까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 날에 당연히 찾는 사람이 미안해요. 막 이렇게 찾는 사람이? 내 펜 가져갔잖아 막 이렇게 그쵸 그런 경우 되게 많죠. 웃긴 게 돈 빌려주고 혹시 돈 공부 받아야 잘하셨어요? 왜 물어봐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이제 학생들끼리 이렇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필통은 잘 산다 이러거든요. 근데 저도 까인 거는 본인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친구 얘기한 거요. 친구 얘기한 거잖아요. 친구 얘기.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너무 반가워서. 공부는 잘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예요. 오늘 저도 방송 언어들 필통이 되게 잘 살았어요. 상큼하다. 북한에서 보면 만년필 맛집구 많이 가지고 다니고 이러면은 그래도 네, 북한 맛집구가 이게 저기 맞아요. 일본어긴 한데 맛집구 여기서 뭐라 그러죠? 마티크가 뭐예요? 들어본 것 같은데 뭐 마커 이런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약간 잉크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있어요. 아니 보드 같은 거 있죠. 화이트보드, 블랙보드 막 이런 아니 그게 아니라 맞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 그 맛집구라는 중요하잖아요. 거 이제 시청자분이 또 댓글을 남겨주실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다라고. 맞아. 근데 저도 그랬는데 이렇게 애들이 빌려가면은 이거 좀 쓸게 하면은 그 필통에서 제일 좋은 거 나 원주필 하나만 빌려줘 이러고 분명 원주필이라 그랬는데 원주필이 볼펜이거든요. 이건데 빌려가면은 맛집구를 빌려가요. 근데 맛집구가 쓰기도 되게 좋은데 약이 빨리 달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가서 금방 쓰고 돌려줄 줄 알았는데 몇 잔 쓰고 돌려줄 줄 알았는데 이거 요만큼 나왔어 이제. 다 쓰고 그렇지. 요만큼 남겨가지고 잘 썼어 고마워 이러고 갖다 줘요. 그래서 이거 풀어가지고 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풀어가지고 심을 이렇게 쏙 뽑아보면은 다 쓰고 요만큼 남겨 가져왔어요. 그럼 진짜 막 돌아버리겠는 안 거예요. 따져요 그거 친구들한테? 못 따져요.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빌려준 사람이 더 더 미안한 미안하고 거잖아요. 이제 막 진짜 그리고- 저거 가지고 왜 그래야 되나? 그러고 진짜 막 근데 또 빌리는 애들은 꼭 싸움을 잘한다던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네, 이거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네, 잠깐만 이게 지금 이게 이게 그러면 굉장히 이제 약자와 강자의 그게 이제 다 어디나 그렇지. 존재하지만 아니, 이제 이게 그 탈북민을 다 싸움을 싸잡아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내용은 아니네. 아니에요. 저 같은 근데- 경우에는 이런 잠깐만 분들이 이제 정정 좀 할게요. 필통을 가져오면 저는 그 빌려 쓰고 나서 제 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양아치네.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죠. 한국에 오면 이제 북한 문화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 제가 막
있어. 싸움 잘하거나 이런데 그거를 봐온 사람들은 그거에 익숙되어 온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 오면 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에 뭐 내가 싸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익숙해서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무서운 거는 싸움 잘해서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많이 내가 아끼는 펜인데 많이 쓴 거는 좀 불편하지만 또 이거 가지고 너 이렇게 많이 썼냐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너무 째째하게 보일까봐 그냥 안 하는 거거든요. 맞을까봐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힘이 좀 이렇게 세고 이런 친구들한테 말을 못 하고 왜 이러세요? 약간 내수한 친구들한테 사내 내일까지 가지고 와. 그렇지.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아니에요. 여기 디플이 있나요? 그러면 그런 거 말고도 친구들 간에 또 불편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남한 친구를 사귀면서 내가 예의 범절이나 뭐 기본 에티켓을 못 지켜서 불편했던 저는 부분. 오히려 저희 터치페이스 아직 벗어났나요? 터치페이? 네? 뭐 이거 너무 아니, 즐겁게 아니, 얘기를 하다 아니에요. 터치페이 부분에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뭔가 제가 보자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사고 싶은 마음 내가 이 친구가 너무 좋으니까 제가 사고 싶었던 마음도 있고 이래서 이렇게 여러 번 샀는데 이게 사주니까 되게 고마워하다가 이게 좀 지속되니까 오히려 이 친구는 좀 더 기분 상해하더라고요. 왜요? 그래서 왜 자꾸 사주려고 그러지? 그런 내가 거 돈이 있잖아요. 없어 내가 보이나? 없어 보이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 대화를 풀어야죠. 그런 거 있어. 그런 분위기는 약간 봐서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막 계산을 하겠다고 막 앞에 나가서 이렇게 몸싸움을 하는데 제가 막 저리 그게- 비켜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제가 그게 쪽으로. 감지가 안 돼요. 제가 눈치가 좀 없거든요. 아 그건 본인이 알아서 감지를 좀 그래서 그 친구가 다음부터는 부담스러워서 저를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만나면 또 제가 사주니까. 근데 계속 이렇게 너무 좋은 친구인데. 저는 먹는- 계속 만나고 싶은 같이 어떻게 좀 됐어요. 주마다 격주로 만나든가 합시다. 네. 약 그런 경우도 있구나.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내가 뭐 잘 사주고 많이 사주고 막 이러면은 제가 수입이 좀 있나? 돈 좀 잘 버나? 막 이런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만 근데 정작 들어가 보면 나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 막 이런 거를 중히 여겨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라도 더 나누려는 마음에 그러는 건데 그거를 헤아리지 근데 못해. 이게 표현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사주고 네 계산하지 마 그냥 내가 할게 아니야 다음에는 네가 해 오늘은 내가 할게 이런 말을 하면은 오히려 더 좋은데 그런 그냥 말 아니야 하지 괜찮아 살게 됐어 막 이런 식으로 말 자체가 이제 좀 많이 서툴게 나가는구나. 그쵸. 그러니까 약간 내 마음을 패스를 할게, 표현을 그냥 못하는 거죠. 중요한 아다른 거다른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 다음에 사주고 나서 다음에는 네가 사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기분 친구도 좋겠어. 끝나는데 그래 그럴게 하고 되게 근데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그냥. 아니 저는 이게 저희가 이렇게 두 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금 저희가 북한이 고향이고 여기 두 분이 이제 저희랑 이제 같이 만나면서 친구가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상황에서 저희의 뭐 어떤 그런 감정 표현이나 의사 표현에 있어서 약간 기분이 상했거나 뭐 아니면 조금 다르게 받거나 뭐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아예. 근데 이것도 얘기 싸잡아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그럼 저희를 아니에요. 상대로 그러면 얘기를 저희 하면 둘을 싸잡아서 얘기해보세요. 왜 묶어요? 달라요. 아니 우리. 그런 것보다도 저는 이제 여기 직원이니까 계속 있으면서 게스트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계속 오는 사람도 있고 새로 오는 사람들도 네, 있는데 네. 근데 탈북자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 대학을 좋은 대학을 나왔거나 이렇게 꼭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난 아닌데 탈북자들은 무식해. 난 아닌데 탈북자들은 지저분해. 막 약간 같은 탈북자가 같은 탈북자를 뒷담화를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속으로는 이제 그 사람은 탈북자들 다 무식해서 못 써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는 본인도 탈북자 아닌가. 이제 그런 것들. 근데 그건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 몇몇의 이제 특정인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그렇죠. 탈북민들이 어떻게 같은 사람이지만 또 성향이 다 다르니까. 그냥 누워서 침 뱉기 아닌가 싶은 그게 생각을 한 적도 이제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탈북민들이 이제 3만 명이 넘긴 했지만 이제 알고 지내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제 한 그렇게 달이 알고 걸면 다 있어요. 아니까 이게 동네가 작다 보니까 소문이 이제 빨리 퍼지고 또 굉장히 이렇게 다르게 커지게 이렇게 뭔가 살이 붙어서 나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좀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 달이 건너서 아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워낙에 있고. 커뮤니티가 그런 작으니까. 성향이 좀 크긴 해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하는 소리가 탈북민이 탈북민 사이에서 인정받는 게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제 친구 중에 뭐 이렇게 국제적인 무대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엄청나게 얘한테 응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탈북민 사이에서는 얘를 이렇게 좀 안 좋게 막 이렇게 약간 배 남자애들은 아파하는 못 보는 네. 거잖아요. 질투심 막 이렇게 나보다 잘 질투 되면은 뭔가 이제 막 나도 잘 돼야 되는데 나보다 잘 되면 그러니까 그 조급함, 사람을 열등감을 싫어하잖아요. 느끼는 거죠. 사람을 싫어하는 이렇게 이유 자존심도 보면은- 너무 세고 또 그러니까 그렇게 왜 싫어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뭐 얘를 싫어하는 이유가 엄청난 딱히 없어. 것도 없어요.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잘 되는 게 그냥 싫어. 나보다 잘 되는 게 그냥 싫어. 어릴 때 있고 또 과거에는 한 번씩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실수를 아직까지 왜 싫어라고 하면 굳이 그때 실수를 꾸집어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나는 그때 걔가 그래서 싫었어 그러면은 요즘 많이 걔가 변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난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 또한 서로 간에 솔직함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어른들한테서 늘 그런 말을 듣고 자랐어요. 이게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원래 한반도 족속들은 남이 잘 되는 거를 배 아파한다. 그런 그래서 말이 남이 있어요? 잘 되는 거를 못 본다 이런 말을 많이 해줬어요. 이게 산업화 이제 진행되면서 더 심해진 거예요. 네. 그 전에는 뭐 이렇게 담도 없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담도 더- 없었던 네, 나라예요. 더 네. 큰 예로 이제 들면 이제 예능 프로그램, 북한 탈북민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안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욕을 하면서 보는데 심지어 이렇게 언행 불일치가 욕을 하면서 싫어하지만 또 그 프로그램을 매주 꼬박꼬박 챙겨 봐요. 애청하고 있어요. 매주 보지만 또 네. 그 프로그램을 싫어해요. 그렇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가긴 보고 빨리 있으면서 그 프로그램을 씹고 욕하고 이제 그 친구들 싫어하고 질투하고 그러려고 보는 거죠. 네. 진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친구들이랑 친구 뒷담화를 깐 그 경험들이 있으니까 있어요? 그럼요. 그래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같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뒷담화를 하는 거는 진짜 누워서 침 뱉기니까 내가 내 가족 뒷담화를 까거나 하는 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자기 굉장히 얼굴에 침을 뱉는 잘못된 약간 거라고. 그런 뭔가 심리학적으로 사람이 누군가의 뒷담화를 할 때 누리는 그 뭔가 그 희열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쾌감이 있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는 것만큼이나 여자들한테는 그런 희열이 그게 있대요. 있을 것 같아요, 여자들도. 근데 북한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뒷담화를 많이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분석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북한은 이제 미디어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놀거리가 없구나. 놀거리도 없고 그러니까 모여 앉으면 옆집 얘기 뒷집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은 그게 뭐 누구네 뭐 아빠가 간부로 승진했다더라. 근데 이렇게 좋은 얘기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승진했는데 뭐 얼마나 고이고 뭐 이런 해서 뒷담화를 그러면서 뒷담 뒷담화를 얘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다 이제 고착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좋은 걸 얘기를 하는 건 재미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쪽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눈덩이처럼 요만한 게 정말 이렇게 불려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얘기들은 이제 그 뒷담화를 심히 이렇게 많이 즐겨 하시는 분들, 약간 나이가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왜냐하면 이제 한국 이제 아줌마들은 이제 드라마를 보고 1시간 드라마를 보고 4시간을 얘기를 같이 하는데 북한은 이제 드라마 이런 매체가 없으니까 앞집 얘기를 드라마를 쓰는 거예요. 4명이 앉아서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요. 작가들. 다 작가거든요.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그게 몸에 배고 그리고 이제 그 드라마 내용을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좀 아는 사람, 내가 좀 가까이 아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게 더 와닿고 이렇게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탈북민들을 탈북민이랑 얘기를 하고 이제 서로가 아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지금까지는 예의 범절을 조금 얘기를 했고 이제부터는 좀 기본 에티켓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아까 일상생활에서 저것도 할 거지만 죄송해요. 어려서요. 아니 저것도 할 건데. 네, 저희세요. 네. 저한테 아니. 말한 것 같았어요 방금. 저것도 할 건데요. 이러면서 저는 있거든요. 네. 네. 생각한 게 있어서. 아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신호를 지켜야 하는 부분이랑 줄 서는 불법 거. 전시. 네, 그런 거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부분이라. 제가 그걸 얘기를 그러면 이게 또 북에서는 교통량이 많이 없어서 네, 이제 그렇고 넘어왔을 때 사고 나는 북한에는 거잖아요. 평양 빼고 횡단보도 있는 도시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신호등도 그렇죠. 없어요. 신호등 있는 도시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180도 다른 게 있어요. 북한에는 차가 먼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차가 먼저. 보행자가 먼저 아니라. 네, 차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는 다음에 내가 가야 돼. 차를 피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왜냐면 여기는 도로 보면 도로에 다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뭐 그렇죠. 몇몇 구간마다 다 있는데 그리고 보행자를 신호등이 무조건 있고 근데 거기는 횡단보도라는 게 따로 횡단보도 횡단보도. 발자국 있으면 횡단보도네. 네, 횡단보도가 사람들 없고 그냥 인적이 있으면 그게 인적이 횡단보도고. 그치. 아니 근데 지킬 필요가 없는 게 차가 거의 없으니까. 없으니까 차가 못 없으니까 지키는 안 거죠. 지키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지키던 문화가 없으니까 몸에 그냥 신호가 그러니까 신호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 신호를 어디서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쳐. 신호를 하나원에서 하나원에서 신호를 가르쳐 줘요. 아, 그래요? 빨간불에 서야 된다. 근데 초록불에 솔직히 가야 그게 된다. 이제 하나원에서는 이제 배우려는 개념이 아니라 빨리 나가고 싶은 개념에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안 배워요. 안 우리 모두의 배우니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신호가 뭐가 뭔지 저는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자꾸 헷갈려요. 막. 큰일 나 어떡해. 잠깐만. 그래 위험한 발언인데. 왜냐면 취소할 수 있는. 어떤 위험해요. 부분이요? 네, 녹색불은 가야 되고 빨간불은 서야 되고 그렇죠. 노란불은 대기. 이제 막 아니, 서야 돼요, 대기 그것도. 아니야. 노란불은 일단은 지나갔으면 빨리 지나가 버려야 그렇죠. 빨리 뭐 그러니까 통과. 이 개념이 응. 지금 왜곡이 돼서 요즘 블랙박스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되게 중요시 여기는 그쵸. 주황불이 켜졌으면 서야 돼요, 그냥. 그러고 이제 네. 여기 좁은 골목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도 그렇죠. 이제 신호가 다 있잖아. 그렇죠. 한국은. 근데 이제 설마 저는 무시하시나요? 이렇게 보고 어. 막 뛰어가요. 막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이게 뒤에 경찰이 만약에 있잖아요. 막 그렇죠. 이거 쫀득쫀득해요. 예. 자, 그러고 자사 출근하 빨리 이거 그러고 이제 어. 막 뺑소니 막 달아 빼는 막 그런 게 몸에 배가지고 이게 주법성신에 대한 이게 없어요 몸에. 그러니까 다 다른 이게 신호는 사람들은 정말 다 이렇게 중요한 것 기다리고 같아요.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뭔가 좌우를 봐도 차가 안 와요. 차가 오는데 저기 멀리서 와. 근데 내가 뛰어 넘어가면 당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막 그렇죠. 뛰어 넘어가는 응. 거예요. 근데 이 행동이 왜 더 무서우냐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요즘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찍고 다 이러고 보다가 누가 한 명이 가잖아요. 그러면 파란불인 줄 알고 다 이러고 가요. 어, 좀비처럼. 있어요. 그렇죠. 그 3인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네. 세 명이 무슨 행동을 하면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연쇄적으로 이렇게 사고가 이런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 이게 차들이 많이 안 다니는 도로 보면 이제 횡단보도 가려면 저기까지 많이 가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서 있는 데는 보면은 차도 안 와. 이렇게 가면 그냥 건너가면 바로 건너갈 수 있잖아요. 중간에 이거 레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에서 바로 나면 저쪽 아파트를 가고 싶은데 레일이 있고 횡단보도 너무 멀어. 거기까지 가기 싫으니까 이제 중간에서 차 있는지 없는지 보고 무단횡단을 무단횡단 뛰어넘는 거죠. 뛰어넘어서 이게 이게 정말 몸에 무서운 뱄어요. 거죠. 나는 오히려 지키려고 하거든요. 이거 같은 유진 씨하고 같은 상황인데 나와가지고 횡단보도 저기 있으면 이제 그게 사람들이 횡단보도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각선으로 지금 이렇게 건널 때. 몸에 그리고 뱄어요. 이게 막 횡단보도가 여기 있고 내가 서 있는데 여기가 그 조금만 가면 횡단보도인데 이제 차들이 쭉 오면서 있잖아요. 근데 파란불이 켜져 있어. 빨리 조금 있으면 다 꺼지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러니까 인터뷰를 거거든요. 그걸 실제로 한 방송이 있었는데 다 하는 것과 같이 얘기하는 거야. 아 신호 바뀔까봐 나 넘어가야 되는데 그쵸, 그래가지고 바뀔까봐. 막 질러갔대. 근데 이제 그게 운전자의 심정도 똑같거든요. 맞아요. 빨리 지금 신호가 바뀌기 전에 나도 빨리 가야 된다는 심정이 있으면 이게 사고가 그런 나는데. 것도 있고 아까 줄서기 얘기도 했었잖아요. 버스 탈 때 줄 서서 타야 되는데 누가 할아버지 안 왔는데도 참 서 있죠. 아니 네. 정말 저는 그쵸. 그게 얼마 전에 느낀 건데 제가 강남 이제 특히.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강역버스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침에 갔는데 거긴 줄도 없고요 번호도 없어요. 근데 누가 설하지도 않았는데 줄을 그렇게 그쵸. 착실하게 다 서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죠? 네. 그 화장실에서 여자들 줄 서서 들어가잖아요. 남자들은 줄 잘 안 안 서. 서요. 우리는 쓸 필요도 없어. 왜냐면 네. 빨라요. 볼일 보는 속도가 네. 상당히 근데 빨라요. 화장실도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영화관에서든 줄을 잘 서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겨레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새치기를 굉장히 잘해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새치기를 하면 누가 이렇게 뒤에서 얘기를 하거나 아 뭐야 뒤로 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그냥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네가 그러는 걸 그냥 이렇게 봐주는 봐줘라. 형식으로 새치기 많이 하셨죠? 많이 했죠 저는. 그러면 안 되는 많이 건데. 한 얼굴이에요. 제가 말랐잖아요. 어디 자들어가 근데 베깁니다. 그런 거를 표현을 하면은 뭐 이렇게 좀 바리바리하다고 바리바리하다? 똘똘하다고 막 그렇게 이렇게 또 표현을 잘 하고 해줘요. 북한에서는 아. 이게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하거든요. 왜 이게 어디서 똑똑하네, 막 오냐면 이런 이제 거. 북한에서 배급소가 예전에 거의 문을 닫을 때 어. 이제 쌀은 한정돼 있어요. 근데 네. 오는 사람들은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배급을 주다가 쌀이 떨어지면 거기서 딱 끝나요. 그럼 빨리 새치기를 해서 들어가서 그렇죠. 내가 타야 되는 거야. 타야 되죠. 그럼 그 쌀을 타오는 사람들은 똑똑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쵸. 얍삽한 아니면 사람. 뒷문으로 해가지고 얍삽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경우도 있고 이 하니까. 얘기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야. 차를 운전해 아시겠지만 이게 좌회전 신호가 한정돼 있는데 이게 실색, 그러니까 하얀색 점선은 껴들을 수 있는 선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다 알아서 좌회전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가 안 가지? 그럼 다 앞에 가서 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 있는 사람은 되게 다 뭐 한 거야? 되게 멍청해 보이고 바보가 되는 기분이 들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안 지키는 경향도 되게 있어요. 맞아. 그걸 잘 지켜야 왜 나만 그래야 돼? 아 나도 할래.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살면서 다들 아파트 봤잖아요. 네. 그럼 아파트 살면서 또 생기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나요. 아까 많아요. 층간소음, 저희는 매일매일 저희는 분리수거 전쟁을 이런 거 해요. 얘기했는데 왜요? 어느 쪽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 옆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는 그 주공 아파트 그 뭐라고 하죠? 뭐 디자인이 다 이렇게 쭉 복도가 복도식으로 돼 있고 복도식이고? 예, 쭉 방이 있어요. 있잖아요. 그럼 옆에 집에서 이제 문을 열어놓고 무슨 뭘 하면 다 들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 복도가 이렇게 오픈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차단된 복도구나. 아니 내가 그러니까 생각한 옆으로 것보다. 쭉 이렇게 한 직선으로 돼 있고 그러면 이 층간 소음보다는 옆집과 옆집 소음에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윗집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집에 뭔가 싸워 막 그러면은 다 나와서 같이 나와서 막 이렇게 말려준다던가 구경을 한다던가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이제 막 싸우고 막 이러면 그냥 경찰 부르고 신고하고 이러면 끝이잖아요. 그것도 최근 문화지 사실. 근데 이제 뭐 윗집에서 이제 보면은 막 싸워요. 싸우고 막 이렇게 그 신고를 당해서 이제 또 그 관리소에서 막 어제 어떤 여기서 뭐 고성방가 있다 이거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또 하다 보면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좀 이렇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이렇게 자다 보면 이렇게 막 부부끼리 막 싸우는 경향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막 이렇게 해서 같이 혹은 술 살다 드시고 보면 와가지고 또 막 고소하고. 그러는 경우도 막 또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와 보면은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와서 보면 또 뭐 찾아 막 할머니 같은 경우엔 찾아 올라가서 니네 그러지 말라 막 이러면은 할머니 왜 가정 사이 끼어드냐. 그렇지 그렇게 또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정말 이렇게 같이 사람들끼리 사는 동네에서는 그건 정말 지켜야 할 그러니까 예절이라고 싸움 생각해요. 외에도 보면은 북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왁자지껄하게 이렇게 그쵸. 뭔가 근데- 음식 먹으면서 노는 걸 좋아해요. 맞아요. 근데 여름 같을 때는 더우니까 문을 다 이렇게 다 열어놓고 열어놓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소리가 다 들리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이웃 주민들은 그걸 들으면서 그쵸. 나와서 연기 있는 사람이 결국엔 나오는 거예요. 연기 없는 사람들은 못 나와요. 왜냐면 그 원래 이렇게 탈북민들이 이렇게 집결해서 살고 있는 지역에는 탈북민들이 성깔이 더럽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용기 있는 사람이 결국엔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굉장히 이렇게 부탁하는 그쵸. 자세를 그런 식으로 취해가지고 나오지 얘기를 않으면은 해요. 그냥 아니면은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해요. 얘기해서 그냥. 그냥 제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생각하기에는 이제 우리 탈북민들이 약간 이 준법 정신만 좀 지키고 에티켓을 지키면 우리가 그 예전에 좀 이렇게 안 좋았던 그런 소문들이 많이 돌았어요. 탈북민들이 좀 이렇게 거칠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가정 생활이나 같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이웃들한테 이제 그런 소문이 먼저 들어가고 그런 소문이 퍼지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와가지고 복잡하게 놀고 이러면 이제 옆에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해달라 하면 협조를 구하고 이러면 그거에 좀 수긍하고 미안하다 말을 좀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절대 지려고 안 하거든요. 먼저 죄송해요. 너무 셌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사는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사는데 가정생활에 왜 끼어드냐? 우리가 싸우던 말던 무슨 상관이냐? 막 이런 그래서- 식으로 나오니까. 네. 탈북민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게 또 반면으로 네. 생각해 보면은 북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연립주택, 하모니카 주택에 살잖아요. 그럼 여름이면 모든 집이 다 문을 열어놓고 살고 이러는데 그때 뭐 밤새서 뭐 잔치를 하고 고성방가를 해도 누가 뭐라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집에 가서 같이 논다든가 같이 막, 놀다던가 그런 뭐 식으로 이런 게 나오니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조금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 정말 그게 민폐이긴 하지만 또 그때 고향 생각이 또 구리기도 해요. 그때는 누구 집에 잔치 하나 있으면은 그게 시끄러운 게 아니라 같이 가서 놀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그냥 봐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북한과 이제- 남한의 이제 네. 돌아가는 속도인 것 같아. 아니 이게 사회들이. 남한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문 열어놓고 복잡하게 하고 이제 애기 울고 강아지 키우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럼 그냥 우리가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저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만 하지 우리가 만약에 탈북민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아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플러스 탈북민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개념이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라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배경을까지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거죠. 혹시 그런 게 쓰레기 버릴 때도 나타나나요? 쓰레기 얘기는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는 분리수거를 다 네. 하잖아요. 근데 플라스틱 캔 막 이런 분리수거를 식으로.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많죠. 같아요. 그러니까 아우, 저희는 짜증나요. 북한에서는 네. 그냥 음식물 쓰레기는 그 없어서 못 가져가는 거고 음식 쓰레기는 무조건 개가 네, 먹는 거죠. 개가 먹고 그쵸, 돼지가 개가 먹고 먹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쓰레기들은 뭐 페트병 이런 거는 재활용해서. 재활용하고 팔고 그다음에 파지 이런 것들은 또 학교에서 내라 이민반에서 내라 하기 다 쓰고 그러니까 그치, 사실 맞아. 쓰레기를 버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주워가거나 훔쳐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죠. 여기는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주공 아파트들 이렇게 밀집된 지역에 가면은 엘리베이터 가면 사진이 찍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가 너무 이렇게 정말 화나서. 그래가지고 이거 사진 찍어서 엘리베이터 붙여서 음식물 쓰레기를 엘리베이터 앞에 버리지 마세요라고 이제 붙였어요. 그리고 CCTV 하니까 한 번 더 하면은 신고 들어간다라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또 어떤 아파트 가면은 또 그게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제발 일반 쓰레기 봉투에다 넣어서 버리지 말아라. 맞아요. 우리는 쓰레기 봉투도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버릴 수 있는 쓰레기 봉투가 따로 있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 그다음 무슨 봉투 이렇게 또 다 분리가 되어 있고 그게 근데 좀 처음에 어려웠을 쓰레기 것 같아요. 봉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종량제 봉투 따로 사서 쓰잖아요. 근데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보면 아 그거는 돈 나가 막 이런 개념 있잖아요. 근데 그게 돈이 나가서가 아니고 이게 하기 싫어서 그냥. 아 그리고 그 정량제 봉투 그거 쓰레기 봉지 그거 사는 거요. 탈북민들은 돈 안 내요. 오. 수급자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수급자라서 무료예요. 동사무소 가서 더더욱이 그냥 좀 다 잘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사무소 가서 달라고 그러네. 그러면 주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부분일 그러니까 이게 수도 버릴 있을 것 때 같아요. 이제 캔, 뭐 플라스틱, 뭐 쓰레기 이렇게 쫙 해서 세 개를 이렇게 넣어 버려야 되는데 이제 한 곳에다가 버렸다가 나중에 그걸 하나씩 그게 골라내면 귀찮아. 냄새가 나고 네, 이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래서 난 애초에 나눠서 버리거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게 하거든요. 이게 몸에 배야 되는데 아직 그게 힘든 거죠. 습관을 만들 근데 필요가 또 있겠다. 하나 약간 억울한 게 사실 남한에서도 안 지키는 준법 정신 안 지키는 사람들 많거든요. 많아요. 그렇죠,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탈북민들이 안 지켰을 때 안 지켰어. 뭐 쓰레기를 버렸다. 버렸는데 저 사람이 탈북민이야. 알고 그래, 보니까 탈북민들은 탈북민이다. 또 다 저래. 아유, 그래서 약간 그 맞아요. 보편화를 시키는 경향이 그렇죠.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약간 오해가 있어요. 한 명 한 명이 잘 바르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면 그거는 진짜 탈북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람이 외국에 여행 갔다가 뭐 잘못하면은 한국 사람들 다 저래라는 편견이 또 생길 수 그래서 있는 우리가 거지.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가서도 그러니까 있는 그거는 단어. 진짜로 억울해하기보다 한 명 한 명이 진짜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저는 기본 에티켓 했을 때 시간 약속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를 하고 싶었었거든요. 네, 저희 아까 처음에 나왔던 얘기죠. 네. 네, 이걸 좀 나중에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그 시간 약속이라는 게 이제 왜 옛날에도 코리안 타임이라고 있죠. 네, 뭐 30분에서 저 확실하게 1시간 적응을 했어요. 네, 30분에서 1시간 늦게 오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또 안 그러잖아요. 시간에 맞게 가거나 아니면 딱 맞게 가는 게 아니라 한 10분, 15분 일찍 가는 게 예의다라는 게 있는데 있죠. 열심히 항상 저는 있죠. 여기서 일하면서 탈북자분들이 그런 시간 약속에 굉장히 좀 죄송해요. 아니야. 오늘 죄송한 사람 되게 많은데. 네, 저 네. 죄송합니다. 반성의 아, 시간에 진짜 난 죄송하지 저번에 않아요. 올 때는 진짜 빨리 왔어요. 근데 이게 길이 잘못 들어가지고 이게 얼굴 너무 엄청 빨개지셨네. 네 진짜 진심으로 미안하시죠. 정말 진심으로 진짜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게 길이 아직 익숙하지 않고 대중교통 타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늦을 수 있다. 그 저도 살면서 지각을 해본 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 저희가 지금은 종영된 프로지만 그 있어요. 항상 2시간씩 늦으시던 분이. 네, 2시간씩. 그것도 매번 촬영 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사무실이 대단하다. 없고 장소를 빌려서 촬영을 하니까 제작진은 제작진대로 막 불안하고 이 사람은 또 늦고 근데 주변에서 그 옆에 출연진들이 그 늦는 거에 대해서 그게 제 매력이에요.
그게 뭐 어때서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연예인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기억들이 저는 있거든요. 그거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이 촬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 다음 주 촬영 못 나와요. 그래서 왜요? 그러면 다음 주에 여행 가요. 네? 그러면 언제 촬영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평소에 싸웠던 걸 여기서 지금 다 푸는 시간을 드려야죠. 시간을 이렇게 마지막에 하자는 거. 네, 이번 회차는 여기 배나TV에 출연하신 분들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네, 혹시 제가 대타로 나왔는데 막 늦어서 이러는 거 그런 게 아니죠? 아니라 유진 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항상 늦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 번씩은 지각할 수 있어요. 나도 늦잠 자고 지각하고 그런 적이 있지만 좀 치고요. 약간 치는 것 같아요. 제가 반대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시간이라는 이 시간관념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어떤 약속 시간을 갖고 그 사람한테 신뢰를 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걸 차지하는데 북한이라는 사회를 잠깐 들여다보면 일단 공장 기업소가 다 섰어요. 제 시간에 가서 기계를 돌릴 일이 없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사업 얘기를 할 일이 없고 그래서 또 그 시간에 가려고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 없고 러시아어 없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라는 게 거의 없고 몇 시에 누굴 만나자기보다는 오늘 만나자라는 말이 굉장히 앞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단어 오늘 만나자 내일 만나자 며칠 날에 만나자 장소도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니네 집에 갈게. 언제 온지 뭐 그냥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겠지 하면서. 그러니까 몰스로스 게스트분들은 한 번도 늦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건 안 늦어요. 강폭적인 것 같고 그냥 내가 저녁에 갈게 그러면은 5시부터 한 10시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에 갈게 그러면 점심 때를 또 한 11시부터 한 2시, 3시까지 기다리고. 자, 비겁한 변명이고요. 우리가 이걸 고쳐야 됩니다. 그래요. 이걸 고쳐야 돼요, 진짜. 이건 이랬다는 거고. 제가 선배님들도 시간 때문에 정말 중요한 제가 정말 원하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면접이 있었는데 항상 생각하는 시간으로 갔는데 항상 변수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 시간에 대한 그 뭐랄까 심각성을 그때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한번 딱 느꼈어요. 아, 시간을 정말 맞춰서 가야 되겠구나. 근데 이게 꼭 북한 사람들이라 해서 그런 남한 사람들도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저희는 또 이미지가 또 다르잖아요. 계속 나오니까. 계속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누구보다도 더 잘 저래서 그래. 근데 이게 또 빈도수를 보면 좀 탈북민 쪽에서 좀 더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 약속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유무 무원 이 말에 진짜 한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대한학교 측에서도 학교 학생들한테 제일 강요를 하는 게 시간이에요. 가장 중요한 제일 중요한 시간, 수업 시간 그리고 이제 아침에 운동을 하고 이러면 친구들이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이제 6시다고 하면 6시 10분, 15분 이렇게 나오는 친구 이 시간 약속에 대해서 엄청난 이렇게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시간을 정하고 만나잖아요. 근데 2시에 만나 했는데 2시에까지 오지 않고 늦으면 그거는 상대방한테 어떻게 보면 저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다음에 만날 때 얘는 저번에 2시까지 만나기로 했었는데 2시까지 안 나왔던 애야 이러고 이 사람이 이제 점점 못 믿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나는 그런 사람들이 몇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막 매번 늦는 거야 진짜 항상.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럼 내가 일찍 가서 나만 추위에서 떨고 있어야 되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해야지. 자연히 이게 생기는 거 같아. 보복심리가 떨어지는 게 맞아요. 악순환이 생기고 진짜로 시간 관리를 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자기 관리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24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제는 시계가 많은 곳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시계가 많이 없다면서요. 전 그 얘기도 들었거든요. 시계가 많이 없어서 집에 하나 있고 손목시계 시계가 아니라도 뭐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라도 그럼요. 네. 뭐 누구나 다 가지고 다니는 건데. 근데 저도 이제 초기에 여러 번 늦었었잖아요. 그리고 실장님한테도 많이 혼났었고 그 이후로는 진짜 제가 그때는 그거를 시간 배분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촬영이 11시에 있다 그러면은
오후에 한 그 11시에 있으니까 한 1시간씩 잡아가지고 1시쯤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2시에 이동 시간 2시를 잡아가지고 다음 약속을 잡고 그다음에 11시 전에 한 9시쯤에 만나서 2시간 동안 누가 만나고 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앞에 한 10분 정도 늦어버리면 뒤로 이렇게 밀리면서 그게 30분을 돼버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하루 종일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여러 번 반복되다가 실장님이 딱 알아보시더라고요. 너 시간 배분 잘 못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는 그냥 촬영 있는 날엔 그냥 촬영만 딱 잡아놔요. 그리고 그냥 번개라고 하죠. 촬영 끝나고 그냥 주변에 있는 친구들 있을 것 같은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만나거나 맞아요. 이렇게 하고 촬영실 때 그냥 딱 하나만 잡고. 근데 중요한 약속일수록 이렇게 앞뒤 시간 조절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예 빼버려줘. 내 시간도 내 시간이지만 그 상대방의 시간도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한 부분 안 지키다 보면 이제 신뢰가 떨어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적어져서 이제 어떤 일을 하거나 그런 데 있어서는 그 사람 안 쓰죠. 맞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화요일 촬영인데 다음으로 미뤄주세요. 아, 그 정도 해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인지 이게 같이 일을 하는 부분에서 오늘 그분 기가려워요. 네, 그거를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네. 진짜 중요하죠. 네. 대한민국에서 특히나 중요합니다. 이 시간 개념은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요. 정말로. 할 얘기 다 하셨나요? 네. 됐습니다. 네. 촬영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할게요. 아니 저는 마지막으로 두 분한테 약간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왔고 이제 저희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 저희한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또 탈북 청소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이 이렇게 남한 생활하시면서 남한에서 지켜야 될 에티켓들 우리를 대상하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서울에서 살고 이제 한국에서 나서 자란 분들 우리뿐만 아니라 다 같이 조언 한마디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애들 또 왜 웃어요? 잘 뻗어나가네요. 네, 다 같이 조언 한마디씩 하고 끝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게스트분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제가 빠지려고 했는데 생각할 시간 좀 드릴까요? 네, 생각할 시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의 범절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거를 또 주제가 잡혀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해외에서도 어딜 가더라도 이 에티켓이나 이 매너 이 단어는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살 거면 그 나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 예절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게 식사든 인사든 뭐 공공장소든 뭐 사람과의 이 관계든 나는 그런 것들을 좀 여기서도 뭐 못 나온 얘기도 있지만 혹시나 이걸 영상을 보시는 후배분들이나 청소년분들이 꼭 한 번씩 자기가 직접 또 따로 찾아봐서 알아보고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새로운 환경에 와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 예의범절이든 뭐 어떤 부분이든 모든 사람은 다 실수를 하며 사니까. 근데 거기에서 문제는 그거를 고치려고 하고 모르면 물어보고 해야 하는데 내가 자존심 때문에 안 고치고 자존심 때문에 물어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초록불에 건너야 된다는 걸 모르는데 그걸 자존심 때문에 안 물어보면 그건 나중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존심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물어보고 고쳐나갔으면 좋겠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좋네요. 네, 아니 뭐 되게 중요한 얘기고 이런데 너무 이렇게 너 혼내는 스타일로 얘기를 하니까 혼나야 될 것 같고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지금 그냥 시청자분들이랑 저희랑 이렇게 공개적으로 앉혀놓고 회의를 하는 분위기여가지고 좀 진정할게요. 진정, 하세요. 네, 제가 할게요. 저는 이제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래도 감사 표현 한마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표현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이 감사하지 않아도 그래도 그 말 한마디로 마음이 서로 오고 가고 이러잖아요. 말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네, 내가 내 표현을 표현하지 못하면 누구도 몰라요. 알아주기를 바랄 때까지 기다리면은 그거는 뭐 세월이 다가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표현 같은 거를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다. 성희 씨는요? 네, 저는 저도 이제
겪어봤고 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항상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 뭐 실수했던 걸 다 한 번씩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반면교사 삼아서 이렇게 뭔가 반면교사 플러스 역지사신 것 같아요.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이렇게 늦어버렸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화가 날지, 그리고 내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좀 느꼈으면 좋겠고 저도 뭐 이런 마음 초심 쭉 유지하고 앞으로 다시는 늦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있으면 좋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자. 이런 제일 중요하죠. 네. 유성 씨 쉽지 않죠. 네. 조언 한마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외국인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이를 물어보는 게 너네 나라에서는 굉장히 그 신뢰가 되는 거냐 했더니 그 친구들이 완전 신뢰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이런 거는 또 서열을 가리는 부분에서 알아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를 많이 물어봤어요. 있어요. 그래서 한국 이제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살면서 오면서 여기는 아예 다른 나라고 새 나라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착하는 그런 새 터전이라는 걸 잠깐 이렇게 잊고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언어가 같고 민족이 같으니까 거기 살던 걸 여기 와서 갔겠지 라고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실수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청소년 친구들이 이제 와가지고 여기는 새로운 땅이다. 새로운 땅에 왔으면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거는 버리고 여기 거를 좀 빨리 이렇게 습득을 하는 게 그렇죠. 그걸 살아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네. 오늘 이 정도에서 탈북 청소년들 사회는 마치고요. 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도록 하죠. 네, 그럴까요? 지금까지 네. 그래 탈북 봅시다.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게 될 경우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청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베나TV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